네, 변호사와 함께 어려울 수 있는 이 법 이야기를 쉽고 친근하게 풀어보는 시간, 잘 먹고 잘 사는 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유한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제가 TV에서만 뵀다가 아주 코너가 신설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팬이 되었어요. 사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런 난처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상상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네, 저 또한 박진원 리포터님 굉장한 팬인데요. 네. 이렇게 실물을 뵈니까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고 두근두근하네요. 오늘도 이 사연들과 함께 유한별 변호사님의 아주 속 시원한 법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이 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행운만 있어라님께서 이제 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가 어려서 밤 9시 전에 모두 잠들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서 난 소리를 저희 집에서 난 것처럼 오해한 아랫집과 분쟁이 생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라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귀 기울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이런 내용의 상담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아닌데 네.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럴 때 제가 매뉴얼처럼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윗집 아랫집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대각선 벽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위아랫집 사이에서만 일어난다고 좀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고 이렇게 항의를 하세요. 그러셨을 때 제가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나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집 내부에 CCTV나 홈캠 같은 거 요즘 많이 설치들 하시잖아요. 특히나 아이가 있는 집엔 많이 있을 텐데요. 네네. 그런 홈캠 등을 설치를 하셔서 우리 집 식구들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미리 해두시고요. 그래야 하여서 아랫집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는 이 시간대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서 수긍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좀 중재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가 네. 나서 그 천장을 쿵쿵쿵 망치로 두드린다든지 찾아와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오히려 윗집에서 아랫집에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한 해결이지만 이웃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을 분쟁에 대해서 대비하는 측면에서 내부 홈캠이나 이런 걸 좀 설치하셔서 본인들의 무고함을 좀 입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홈캠도 설치하고 생활 패턴도 공유하고 또 이제 중재까지 요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법적 분쟁이 생긴다고 하면 진짜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럴 때 대처하기가 진짜 난처할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 일어날 분쟁에 대비해서 좀 증거 자료를 좀 수집해 놓으시고 특히나 이제 방 매트 같은 거 깔려 있으면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찍어 두셔가지고 우리가 그 시각대에 활동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시각대에 소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좀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소음 발생 원인이 나에게 없었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지키기에 좀 제대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닉네임 두근두근 어피치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는 사건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다고 해주셨고요. 얼마나 크고 무거운 범죄인지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진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어린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렇게 유인을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또한 아이가 5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을 하고요. 장기 10년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성년자뿐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13세 미만 정말 어린 아이들이죠. 네.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약취 유인하는 경우엔 더 가중 처벌이 되고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 즉 소위 말하면 유괴라고 하죠. 유괴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뭐 아이들을 심하게 이제 살해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살해 목적인 경우에는 이제 사형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물론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네. 예, 굉장히 큰 범죄라고 저희는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당연히 큰 범죄고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아찔하죠. 진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요즘 들어서 또 이제 아동 대상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중범죄이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자면 폰트 아시죠? 네. 폰트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서체, 글꼴, 네. 글꼴, 서체. 그래서 폰트 사용을 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저희가 위반이?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공공기관의 자문건이었는데요. 네. 비단 공공기관뿐이 아니라 뭐 약국이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간판에도 서체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이 사용한 서체가 우리의 서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의금으로 뭐 200만 원을 줘라. 이러면서 통장 사본까지 첨부해서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 등기를 보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받아본 사람은 굉장한 그 위협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당혹스럽고도 놀랍고도 좀 두렵죠. 그렇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랄 텐데요. 그럴 때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그 제 설명을 드려보신 다음에 네. 예,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서체 자체가 아니라 서체를 그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자문을 주신 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주 업체에 의뢰를 해서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을 하셨고 그 포스터를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리셨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책임은 외주 업체에서 프로그램의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엔 책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간판이나 뭐 홍보를 맡기신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외주 업체도 마찬가지로 서체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도안 자체, 그림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서체 프로그램을 좀 돈 주고 구입을 하시거나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업체를 끼고 진행하신 경우에는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부쩍 그 개인 컨텐츠를 만들면서 다양한 또 이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폰트들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뭔가 갑자기 심장이 덜컹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국가에서 이렇게 글꼴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무료로 배포되는 글꼴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도 잘 먹고 잘 사는 법 우리 유한별 변호사